모두 도망쳐요! 불길이 다가오고 있어요! 갑자기 들려온 절박한 외침에 마을 사람들은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불길은 모든 걸 집어삼킬 듯 타오르고 주민들은 희망조차 잃어가고 있었죠. 이 절망의 순간 한 가지 희미한 소문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에서 우리를 도와준다고? 믿기 힘든 이야기였지만 구호 차량이 다가오는 순간 우리 마을 전체는 한국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뒤바뀌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끝났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 중부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피크람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 다국적 기업에서 관리자로 일하고 있고 제 동생 라제는 삼성의 체나이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었죠. 하지만 얼마 전부터 동생은 공장 상황에 대해 큰 불만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일상적인 불만인 줄 알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라젠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고 그의 불만은 깊어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라젠은 저에게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형, 난 더 이상 삼성 공장에서 일할 수 없을 것 같아. 우리 노동자들은 그저 돈을 버는 기계에 불과해.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진정으로 이해해줄까? 아니, 그들은 절대 우리를 생각하지 않아. 라젠은 노동자들의 처우와 한국 기업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과도한 업무와 열악한 근무 환경에 시달리고 있으며 회사는 이들을 개선하기보다는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동료들도 모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현지 관리자들은 상부의 지시에 따라 노동자들을 독려하기보다는 오히려 압박하는 상황이라고 했죠. 라젠은 한국 본사에서 내려오는 지침이 너무 일방적이며 노동자들의 입장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불만을 품은 그는 결국 동료들과 함께 파업을 주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파업이 시작되자 공장 전체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라젠과 동료들은 임금 인상과 근무 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공장 입구에 모여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소리가 한국 본사에 전달되기를 바라며 매일 아침 회사 정문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손팻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일부 관리자들이 그들을 설득하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회사 측에서는 대화보다는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파업은 빠르게 인도 지역 뉴스에서 다뤄졌고 한국 대기업이 인도 노동자들을 소홀히 대한다는 제목의 기사가 인도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뉴스에서는 삼성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고충과 그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포도했죠. 이를 본 많은 인도인들은 라젠과 같은 노동자들에게 공감했고 한국 기업들이 인도에서 지나치게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커져갔습니다. 심지어 SNS에서는 한국 기업의 인도 착취를 멈추라 는 해시태그가 확산되며 여론은 점점 한국에 대해 부정적으로 기울어갔습니다. 라젠은 파업을 주도한 인물로서 뉴스에도 등장하게 되었고 그의 이야기를 들은 주변 사람들은 그에게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기업들이 인도 노동자들을 너무 혹사시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쏟아냈고 삼성 공장 앞에서 함께 시위를 하는 사람들도 점차 늘어갔습니다. 라젠은 더 큰 책임감을 느꼈고 삼성 측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계속해서 파업을 이어나가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공장 가동이 중단되고 회사는 손실을 입기 시작했죠. 라젠은 자신이 큰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마음은 복잡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저에게도 전해졌죠. 저는 평소 한국 기업들에 대해 큰 호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동생의 말을 듣고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동안 한국 기업들이 인도에 진출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첨단 기술을 소개하는 긍정적인 면을 높게 평가해 왔거든요. 하지만 동생의 말을 들으면서 저 역시 한국 기업들이 인도 사람들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에서도 삼성 인도 공장의 파업 소식이 크게 보도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인도 내에서 불거진 이 파업 이슈가 한국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키며 언론에서는 한국 대기업의 인도 노동자 착취라는 비판적 기사를 다루기 시작한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저는 더욱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만약 이 파업으로 인해 한국 기업들이 인도와의 협력에 소극적이 된다면 그 피해는 저와 같은 인도 직원들에게도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한국 기업들이 인도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진정으로 들어주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이윤 추구를 위해 형식적으로만 대하는 것인지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불신이 쌓여가던 어느 날 저는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사건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은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마치고 어머니의 건강 상태를 살피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멀리서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사고인 줄 알았지만 창밖을 내다보니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검은 연기가 마을 하늘을 뒤덮고 있었고 불길은 상상 이상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저와 이웃들은 불안에 휩싸였고 사람들은 모두 짐을 챙겨 급히 대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가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는 최근 건강이 많이 나빠지셔서 혼자서는 움직이기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급히 어머니를 부축하여 마을 대피소를 향했습니다. 하지만 불길은 이미 집 가까이까지 다가와 있었고 우리는 시간과의 싸움을 벌여야 했습니다. 불길은 점점 저희 집을 덮치기 시작했고 어머니를 데리고 나오며 저는 비명을 지르는 이웃들과 공포에 빠진 사람들을 목격했습니다. 화재는 정말 순식간에 마을을 집어삼키며 온갖 물건을 불태워 버리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주변 이웃들의 도움으로 어머니를 간신히 구조할 수 있었지만 어머니는 화상으로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병원으로 이송해야 했지만 근처 병원들은 부상자들로 가득 찼고 병원까지 이동할 수 있는 차량도 부족해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불길은 몇 시간 동안 계속 타오르며 마을을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당장 먹고 마실 것조차 부족했고 의료시설도 마비되어 부상자들은 고통 속에서 견디고 있었습니다. 절망과 혼란 속에서 우리는 당장의 구호가 절실한 상황이었고 저 역시 어머니의 상태 때문에 애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제 머릿속을 스친 것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 현대자동차가 인도에서 재난 발생 시 긴급 구조 차량을 지원해 준다는 기사를 본 기억이 났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재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구호 차량과 응급 의료팀을 파견한다는 내용을 읽은 적이 있었죠. 하지만 최근 삼성 공장의 파업 이슈로 인해 한국 기업들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과연 현대자동차가 우리 마을을 도와줄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불안과 의구심 속에서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포함해 마을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어 결국 현대자동차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화재로 인해 마을은 말 그대로 지옥이 되어버렸습니다. 집과 건물은 불에 타 폐허가 되었고 피난처를 찾지 못한 사람들은 길거리에 모여 서로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데리고 병원으로 가야 했지만 부상자들이 너무 많아 병원까지 이동할 수 있는 차량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제 마음속에는 절망감과 불안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심각한 화상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고 저는 당장 어떻게든 도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머릿속에 문득 떠오른 것은 바로 현대자동차의 긴급 구조 시스템이었습니다. 몇 년 전 현대자동차가 인도에서 재난 발생 시 긴급 구조 차량을 지원해 준다는 기사를 읽은 기억이 떠올랐죠. 화재, 홍수와 같은 재난이 발생하면 현대자동차에서 특수 차량과 구호팀을 파견해 피해자를 돕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최근 삼성 공장의 파업이 인도와 한국에서 큰 이슈가 되면서 한국 기업들에 대한 인도 국민들의 신뢰가 많이 떨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현대자동차가 우리를 돕기 위해 움직여줄까? 한국 기업이 정말로 우리 마을을 위해 나설지 반신반의하며 저는 현대자동차와 인도지사에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제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연락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현대자동차에서 구호팀과 특수구조 차량을 우리 마을로 파견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아직도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저 멀리서 구호 차량이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불길이 완전히 잡히기도 전에 현대자동차의 긴급 구조 차량이 마을에 도착한 것입니다. 특수 장비를 실은 구조 차량과 응급 의료진을 태운 이동식 병원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 저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보낸 구호팀은 도착하자마자 신속하게 현장을 파악하고 구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특수 구조 차량에는 화재 현장에서 필요한 모든 장비가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불길이 남아있는 곳에서는 소화기와 방화, 장비를 사용해 잔불을 진압하고 붕괴된 건물 잔해를 치우며 부상자들을 구조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호팀은 화재 연기를 차단하는 마스크와 안전장비를 주민들에게 나눠주었고 소방관들과 함께 협력하여 남아있는 불길을 완전히 잡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빠르고 신속하게 움직이는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구호팀은 피해자를 구조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부상자들을 위해 이동식 병원을 마련해 응급처치를 제공했습니다. 이 이동식 병원은 말 그대로 작은 병원처럼 갖춰져 있었습니다.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침대와 기본적인 의료 장비는 물론 화상 환자를 위한 응급 약품까지 준비되어 있었죠.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한국인 의료진들이 직접 부상자들의 손을 잡고 차분하게 상태를 살피며 치료를 진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제 어머니도 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구호팀의 한 간호사는 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하며 차분하게 손을 잡아주고 연신 괜찮습니다. 저희가 곧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인도말로 위로의 말을 건네주었습니다. 어머니는 고통스러워하면서도 간호사의 따뜻한 손길에 안정을 찾으셨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의료 처치를 넘어 진심으로 우리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구호팀이 도착한 이후 마을 사람들 역시 놀라움과 감동 속에 서로의 손을 잡고 구호 활동을 지켜보았습니다. 특히 화재로 가족을 잃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현대자동차에서 보낸 구호팀의 지원은 그들에게 단순한 물리적 지원을 넘어서는 큰 위로와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한국에서 온 이 구호팀을 진정한 구원자로 여기기 시작했죠. 그 중에서도 한국 기업에 대한 불신이 가장 컸던 사람 중 하나는 바로 제 동생 라젠이었습니다. 그는 삼성 공장에서 일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인도 노동자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이익을 위해 착취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래서 파업을 주도하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던 것이죠. 그런 라젠이었기에 처음에는 구호팀이 도착했을 때도 냉소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어차피 그들도 이미지 관리나 하려는 거겠지라며 불신의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라젠의 표정은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구호팀이 부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정성껏 살피고 필요한 처치를 세심하게 제공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의 마음속에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라젠의 친구였던 한 동료가 화재로 큰 부상을 입었을 때 구호팀은 그 동료를 위해 특별한 처치를 해주었고 그의 생명을 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장면을 목격한 라젠은 말없이 그들을 지켜보다가 결국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나? 시간이 지나자 구호팀은 구호 물품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보내온 구호 차량에는 생수와 식량, 담요, 의료 물품이 가득 실려 있었고 한국인 구호팀은 직접 나서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하나하나 나눠주었습니다. 구호 팀원들은 생수 한 병이라도 주민들의 손에 직접 건네며 필요한 것이 더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친절하고 정중하게 주민들과 소통하려 노력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 장면이 저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구호팀의 한 한국인 팀원이 화재로 다친 작은 아이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과 간식을 건네주며 아이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아이에게 한국어로 괜찮을 거야, 곧 나아질 거야 라고 다정하게 속삭였고 아이는 말은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의 표정과 다정한 행동에 겁먹었던 얼굴이 차츰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면은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던 마을 사람들의 마음도 울렸습니다. 사람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한국에서 온 이 구호팀이 진정으로 우리를 위해 존재하고 있음을 깨달았죠. 이후로 라젠을 포함한 마을 사람들은 현대자동차 구호팀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구호팀은 그저 형식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제 동생 라젠도 구호팀에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감사를 전하며 한국 기업에 대한 편견이 사라지기 시작했음을 고백했습니다. 처음엔 한국 기업들이 우리를 진심으로 생각할 거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당신들이 이렇게 헌신적으로 도와주는 걸 보니 제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구호팀의 도움 덕분에 서서히 안정을 찾아갔고 저 역시 마음 한편에서 한국 기업에 대한 신뢰가 새롭게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물질적 지원을 넘어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따뜻한 손길을 건네주며 우리를 진정으로 돕고 있었습니다. 마치 멀리 떨어진 이국에서 온 사람들이 아닌 바로 이웃처럼 우리와 함께하며 고통을 나누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현대자동차 구호팀의 헌신적인 활동은 제 동생 라젠을 포함한 우리 마을 전체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진정으로 우리를 돕기 위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눈앞에서 증명되는 순간이었죠. 현대자동차 구호팀이 마을에 도착한 지 며칠이 지나면서 화재로 황폐해진 마을은 서서히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구호팀의 신속한 구조와 응급처치 덕분에 목숨을 구한 사람들이 많아졌고 생필품 지원으로 굶주리거나 갈증을 느끼는 이들도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저마다 깊은 감동을 받았고 한국 기업에 대한 감정이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을 불신하던 사람들마저 이제는 그들의 진정성을 느끼게 되었죠.
하지만 여전히 한국 기업에 대한 불신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저의 동생 라젠이었습니다. 그는 삼성 공장에서 근무하며 한국 기업들이 인도 노동자들을 착취한다는 생각을 굳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파업을 주도한 인물로서 라젠은 처음에는 현대자동차 구호팀의 활동을 보면서도 결국 이들도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도와주는 거겠지라고 혼잣말하며 냉소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심지어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생수와 음식도 탐탁지 않게 받아들였고 구호팀의 활동이 진정성이 없는 일회성 행동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한 사건을 계기로 라젠의 마음에 큰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라젠의 오랜 친구인 마누가 화재로 심각한 부상을 입고 위중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는 불길 속에서 가족을 구하려다 전신에 화상을 입었고 병원까지 이송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모두가 그의 생명을 포기할 지경이었죠. 라젠은 어쩔 줄 몰라하며 절망에 빠졌고 그의 가족들도 마누를 살릴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며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현대자동차 구호팀은 망설임 없이 마누에게 다가가 응급조치를 시작했습니다. 이동식 병원 차량에서 나온 한국인 의료진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겠다는 의지로 마누의 상태를 체크하고 가능한 모든 응급처치를 시도했습니다. 마누의 가족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의료진의 손길을 지켜보았고 라젠 역시 어쩔 줄 몰라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구호팀의 의료진은 그의 상태가 위중하다는 것을 알고 가장 빠르게 처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 집중적으로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몇 시간에 걸친 응급처치 끝에 마누의 호흡이 점차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진은 한 명 한 명 마누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다가가 이제 괜찮아질 겁니다 라며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라젠은 이 모습을 지켜보며 감동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한국 기업을 향한 분노와 불신으로 가득 찼던 그의 마음속에 작지만 강한 변화가 생긴 것이었죠. 라젠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들이 정말로 우리를 돕기 위해 여기에 온 걸까? 그저 이미지 관리일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날 밤 라젠은 구호팀의 한국인 간호사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들은 왜 우리 같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이렇게 먼 길을 온 겁니까? 그냥 돈을 위해 일하는 것이라면 여기까지 올 필요는 없었을 텐데. 간호사는 잠시 미소를 지으며 라젠을 바라본 뒤 진심 어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이곳에서 고통받는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감사할 뿐입니다. 한국이든 인도든 서로 돕는 것이 인간으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간호사의 진심 어린 말에 라젠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라젠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 현대자동차 구호팀의 활동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서며 그들과 함께 부상자들에게 물을 나눠주고 이재민들에게 생필품을 전달했습니다. 라젠은 구호팀과 함께 일하면서 그들이 진정성 있게 마을 사람들에게 다가가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라젠과 같은 편견을 가지고 있던 또 다른 마을 주민 나빌도 점차 마음을 열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나빌은 원래부터 외국 기업, 특히 한국 기업들에 대한 불신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평소 한국 기업들은 인도에서 돈만 벌어가고 우리에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며 분노를 표출하곤 했습니다. 이번 화재 이후에도 나빌은 현대자동차 구호팀이 진정으로 마을을 돕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미지 관리를 위한 행동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비판적인 시선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빌의 아내가 갑작스럽게 화상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며 쓰러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다급한 마음에 구호팀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한국인 의료진은 망설임 없이 나빌의 아내에게 달려가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의료진은 그녀의 상태를 세심하게 살피고 가능한 최선의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나빌은 눈앞에서 자신의 아내를 진심으로 돌봐주는 구호팀의 모습을 보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냉정하게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빌과 그의 아내의 고통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나빌은 구호팀이 아내를 안정시켜준 후 다가가 깊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당신들이 우리를 단순히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진심으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빌의 이 한마디는 구호팀에게도 마을 사람들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동안 쌓여있던 불신이 조금씩 녹아내리며 마을 사람들은 현대자동차 구호팀의 진정한 헌신을 인정하고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나빌은 자발적으로 현대자동차 구호팀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구호물자를 나눠주는 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폐허가 된 마을 곳곳을 정리하며
마을 복구 작업에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구호팀을 경계하던 주민들 역시 하나둘씩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구호팀은 마을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잿더미로 변한 집들을 청소하고 무너진 건물을 치우는 데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며 마을 사람들은 점점 더 마음을 열었고 한국 기업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점차 사라져갔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주민들이 서로 모여 구호팀에 감사 인사를 전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각자의 집에서 남은 재료를 모아 작은 식사를 준비했고 구호 팀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라젠도 그 자리에 참석하여 한국 기업에 대한 편견을 가졌던 자신을 반성하며 구호 팀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라젠도 그 자리에 참석하여 한국 기업에 대한 편견을 가졌던 자신을 반성하며 구호 팀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는 구호 팀을 향해 진심 어린 눈빛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한국 기업들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여준 따뜻한 손길 덕분에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우리를 친구처럼 생각한다는 걸 믿게 되었습니다. 구호팀의 도움 덕분에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서서히 웃음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은 이들에게 단순히 외국에서 온 구호팀이 아니라 진정한 친구로서 그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구호팀의 헌신과 따뜻한 배려는 마을 주민들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며칠간 이어진 현대자동차 구호팀의 헌신적인 활동 덕분에 마을은 서서히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화재로 폐허가 된 집들이 하나둘 정리되고 구호팀이 나눠준 식량과 물 덕분에 사람들은 굶주림과 갈증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부상자들도 이동식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며 회복해가고 있었죠. 한국에서 온 구호팀의 도움은 단순한 구조 작업을 넘어서 마을 사람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구호팀과 함께 마을을 복구하며 사람들은 어느새 이들을 단순히 외국에서 온 구호팀이 아니라 진정한 친구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현대자동차가 인도에 대해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으로 가득했던 주민들이 이제는 마음을 열고 그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게 된 것이었죠. 한국 기업이 정말로 인도 사람들을 진심으로 돕기 위해 존재한다는 믿음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동생 라젠의 변화가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파업을 주도했던 그는 삼성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기업들이 인도 사람들을 이용하기만 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현대자동차 구호팀과 함께 일하며 그는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진심 어린 도움을 주는 한국 구호팀의 모습을 보고 라젠은 마을 복구 작업에도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구호팀의 일원이 된 것처럼 행동했죠. 그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한국 기업에 대한 강한 불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구호팀과 함께 인도와 한국의 관계를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구호팀에 대한 감사를 표하기 시작했습니다. 구호팀은 단순히 구조와 지원을 넘어서 마을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관심과 배려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구호팀의 헌신적인 활동은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들은 한국이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를 넘어서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구호 활동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한국 구호팀이 마을을 떠나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구호팀이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 마을 주민들은 모두가 함께 모여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전하기로 했습니다. 각 가정에서 남은 음식 재료를 조금씩 모아 작은 송별식이 준비되었습니다. 주민들은 구호팀에게 감사를 전하고 앞으로도 한국과 인도의 우정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손을 잡고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자리에서 라젠은 구호팀을 향해 깊은 감사를 표하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관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저 이미지 관리나 형식적인 활동에 불과하다고 믿었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진심 어린 지원과 헌신 덕분에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한국이 우리를 진정한 친구로 생각한다는 걸 믿게 되었습니다. 한국 기업에 대한 제 편견을 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호팀의 한 팀원은 감동 어린 미소를 지으며 라젠에게 답했습니다. 저희가 한 것은 단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었을 뿐입니다. 앞으로도 인도와 한국이 좋은 친구로 남길 바랍니다. 이 짧은 대화는 한국과 인도의 새로운 관계를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진 두 나라가 진심 어린 도움과 배려를 통해 하나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모두가 느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구호팀이 떠나기 전 하나씩 그들과 악수를 나누며 깊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구호팀의 한 한국인 팀원은 작은 아이의 손을 잡고 미소를 지으며 꼭 건강하게 잘 지내렴이라고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아이는 말은 통하지 않지만
그 따뜻한 표정을 보며 해맑게 웃었고 그 모습에 주변 사람들 모두가 가슴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오랜 시간 동안 불을 밝혀두고 한국 구호팀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구호팀의 헌신적인 활동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이제 한국은 그들에게 단순한 외국이 아닌 진정한 친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사람들이 구호팀과 손을 맞잡고 나눈 그 따뜻한 미소와 악수는 두 나라 간의 새로운 우정을 상징하는 장면이었죠. 며칠 후 구호팀이 떠난 마을은 비록 화재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사람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현대자동차가 보여준 따뜻한 마음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특히 라제는 이제 더 이상 한국 기업을 불신하지 않았고 삼성 공장으로 돌아가 다시 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 나도 이제는 한국 기업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어. 처음엔 그들이 우리를 착취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한국 기업이 진심으로 우리와 함께하려 한다는 걸 느꼈어. 나도 그들과 함께 인도와 한국의 우정을 위해 일하고 싶어. 이렇게 현대자동차 구호팀과의 만남은 우리 마을 사람들에게 큰 의미를 남겼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그들의 헌신적인 지원과 따뜻한 배려를 잊지 않고 이 특별한 경험을 통해 한국에 대한 깊은 신뢰와 감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구호팀이 남기고 간 생필품과 폭구 지원 덕분에 마을은 점차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사람들은 서로를 도우며 하루하루를 힘차게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제게도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한국 기업을 단순히 이윤을 위해 일하는 존재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인도와 한국의 관계를 진심으로 소중하게 여기며 서로 돕고 배려하는 동반자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구호팀이 보여준 진심 어린 배려는 우리 마을 사람들에게는 작은 기적과도 같았고 앞으로도 그들이 보여준 따뜻함을 가슴속에 간직할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과 인도의 우정은 하나의 화재 속에서 피어난 새로운 신뢰와 감동으로 맺어졌습니다. 한국은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낯선 나라가 아니라 진정한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경험은 앞으로도 인도와 한국이 서로 돕고 이해하며 우정을 이어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한국과 인도 사이의 특별한 우정이 계속되기를 바라며 이 감동적인 순간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